네, 여영국입니다. 지금 기득권 교육 대물림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기득권층의 좀 부모 찬스로 인한 여러 문제점만 지적되어서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뭐가 손에 남을지가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좀 근원적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고, 특히 이제 서울대가 좀 대결단을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을 좀 대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로 받은 자료를 쭉 좀 보니까요, 우리 서울대 현장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2021년도 우리 서울 주요 대학에서 보면은 15개 대학 보면은 고령기회 전형 비율이 9.61%입니다. 평균이. 근데 서울대학은 5.42%입니다. 매우 낮고요. 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기준 인원은 7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발된 학생은 557명입니다. 200명이 비는 거죠. 이 꼼수 선발이 아닌가, 좀 이런 좀 의심을 가지고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선발해 놓고 오히려 그 수능 점수 좀 최저 기준을 너무 높여서 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답변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결국 어떻게 이제 나타났는가? 결국은 전형 결과를 쭉 보면은 우리 2019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쭉 보면은 좀 부모의 경제력과 배경이 그대로 좀 전형에 반영되었다, 입학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표현하는. 입학생이 전체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이 졸업생들은 전체 6.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4%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입학생 중에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그 서울대학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전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부모들의 그 구분이 10분위, 최상위 소득 그 자녀들이 평균이 27.23%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구분이 10분위 부모를 둔 자녀들이 52.02%였습니다. 뭐 이런 그 현황만 보더라도 이제 서울대학이 우리나라 기득권 교육, 특권 교육의 최정점에 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고령기회 전형이나 또 지역균형 선발 이 전형을 더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뭐 얼마 전에 대국민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요, 이 특권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 보느냐, 고교 서열 해체가 68% 응답을 했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체가 70% 응답을 좀 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학교가 서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저는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한편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한 10개 됩니까? 좀 그 대학만이라도 뭔가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좀 학생들도 공동 선발하고 뭔가 학사 과정도, 교육 과정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위도 공동으로 주고 또 서울대가 가진 그 학부 과정의 주요 기능들도 지방 국립대학으로 좀 분산해서 좀 이 현재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라도 서울대학하는 상향 조정하는 좀 이런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한편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학생들의 다양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균형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능 최저 기준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새는 지역균형을 뽑는 학생들이 이 의대로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네. 지역의대, 네. 지역의대로.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네, 그래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좀 채워줘야죠. 채워주는데, 아니, 수시를 채울 수가 없어서요. 이건 정시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의 경우에 저희들은 그 고른기회 대신에 이제 기회균형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래서 지역균형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의 그 최저 등록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 때문에 못 오는 학생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 말씀하신 그 다양성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수능을 막 늘리면 역시 9분위, 10분위가 많이 올라옵니다. 강남 선거 훨씬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입시 제도 가지고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기능적 문제 그거가 좀 어렵다. 그건 저도 어렵다. 최종점에서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가 좀 큰 결단을 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통합 네트워크는 저는 지방 거점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학위제 이런 거는 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또 아주 수월성 교육을 하는 분이 있어야 돼서 저 하향 평준화보다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네트워크에 관계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기회를 지역 분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오전에 제가 신문이가 잠깐 정부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2017년도 7월 20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아마 자료가 소개됐을 텐데 43쪽에 보면 이렇게 적에서 절감된 용역업체의 이윤 관리 운영비 등은 반드시 등한자 처우 개선의 활용 이전부터 이걸 제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복리후생적 검토는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고 휴게 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 그러면 복리후생적 검토이라 별도로 따로 밑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 단련장 등 이용. 이 기준에서 볼 때 아까 이제 오전에 우리 총장님이 지금 50만 원 수출하는데 그 120% 동일하게 주는 게 정부 지침의 그 성격에 그대로 부합을 하는 겁니다. 좀 잘 살펴보시고. 아니 그거는 제가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점은 같은 기준점. 아니 그게 차별 없이 하라는 게 저희는 글쎄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사회보는 위원장을 그렇게 무한하게 만드십니까? 그래. 가능하면 시간이 다 되면 새로운 질문은 다음 추가 질의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